네, 오늘은 지난주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자율주행차 사고, 우버의 보행자를 사망시킨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때 당시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충돌을 피할 수 없었는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라든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은 아닙니다. 이미 얼마 전에도 현대자동차의 넥소가 평창까지 자율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한 우버처럼 어떤 호출하는 이렇게 회사들이 점점 등장하고 이 자율주행차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운영하는 웨이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한 볼보 역시도 드라이브 미 프로젝트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현재 자율주행차를 테스트를 하고 실도를 주행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일상화는 아니지만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와 있는 게 자율주행차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우버의 자율주행차 사고가 이번이 최초만은 아닙니다. 2016년 7월 정도에 미국에서 조슈아 브라운이라는 테슬라 모델 S를 주행하는 차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동작시키고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대형 트레일러는 이런 도로에서 옆에 영상에서도 같이 볼 수 있겠지만 대형 트레일러 하단을 충돌하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이 사건하고 이번 사건하고는 조금 부류가 다르고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전자가 테슬라 사건에서는 직접 사망한 사건이고,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쳐서 사람하고 부딪혀서 사람을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 문제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자율주행차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도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정말 피할 수 없었는지 그때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때 당시의 정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하면은 3월 19일 정도 밤 10시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어두웠겠죠. 밤 10시였으니까요. 그리고 일레인 허즈버그,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허즈베르그라는 49세 여성이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우버의 자율주행차하고 충돌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주행한 속도는 38마일, 우리 속도로 환산해 보면 약 61km/h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운전석에는 우버의 오퍼레이터가 앉아 있습니다. 탑승해 있었습니다. 우버의 자율주행차 시스템은 좀 특별합니다. 꼭 운전석에 오퍼레이터라는 우버에서 훈련시킨 어떤 특별한 상황, 위급 상황,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탑승하게 되는데요. 이 오퍼레이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건 정황 이 정도로 보고요. 직접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20초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전방을 비춰주는 카메라의 모습이고, 그리고 동시에 바로 지나서 그때 당시에 실내에서의 운전자, 오퍼레이터의 모습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진화하면서 운전자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된대요. 따라서 일반적인 자율주행차 내부에는 항시 운전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카메라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바깥 상황과 안 상황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이 일어났고요. 그때 당시에 차량 내부의 모습입니다. 오퍼레이터가 지금 앉아 있었죠. 근데 전방 주시를 하고 있다가 또 잠시 동안 계속 몇 초 동안 아래만 보고 있습니다. 전방 주시 안 한 거죠. 그때서야 발견하고 충돌한 상황이 이미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볼 거는 이 자율주행차가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자율주행차라는 게 이러한 돌발의 사태에 대비해서 급격하게 정지하고 어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 어떤 행동을 안 취한 거에서도 굉장히 의아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정지하지 못했는가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좀 더 다르게 보겠습니다. 좀 굉장히 어두운 도로였고요. 한 2차선 정도 되는 도로인데요. 충돌을 했었죠. 그럼 이걸 좀 더 슬로우 비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보면 시간은 볼 수 있고요. 예, 보행자 보이고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약 3초 정도가 좀 지나서 영상이 흐릿해서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보행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3초 좀 넘어서. 그러면 3초 넘어서부터 충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돌하기 전까지가 약 4.2초, 그러니까 3.1초부터 4.2초 정도까지가 되는데요. 약 1.1초, 2초 정도의 충돌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요. 당시에 주행하는 속도가 61km 정도였으니까 이거를 1.1초 정도 주행했다고 하면 또 당시에 이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1.1초 정도까지의 시간이 주행한 거리를 따지면 충돌까지 약 20m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퍼레이터가 앉아서 그것을 보고 운전대를 잡고서 그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면 거의 보행자하고 살짝 부딪히는 정도 또는 아슬아슬하게 그 앞에서 설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동거리에 대해서 살펴볼 것 같으면 시속 100km로 주행하다가 급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그 순간, 그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해서 제동하는 데까지 보통 차량마다 다르고 타이어 사이즈, 성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35m에서 40m의 거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100km가 아닌 60km/h로 주행했기 때문에 멈추는데, 완전히 차량이 멈추는 데는 약 20m 이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 10m 후반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돌 거리가 20m 정도로 파악했다면 거의 아슬아슬하게 멈췄거나 아니면 살짝 부딪혀서 그 충격에서 보행자가 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는 정도까지 이르렀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피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고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차가 왜 안 멈췄는지, 아무런 동작도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원인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율주행차는 여러 가지 센서로 구성되어서 있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센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끝에 쪽은 이제 카메라 센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차량에, 거의 대부분 차량에 다 탑재되어 있는 센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이외에 이쪽 가까운 부분에 레이더 센서가 있고요. 중간에 있는 게 라이다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 모델 다 이게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탐지 거리가 숏, 미드, 롱 레인지 이렇게 나눠서 탐지 거리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한 100m 정도 가깝게 좀 부족하게를 탐지하게 됩니다. 이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는 전파를 쏴서 그 물체의 반사에도 돌아오는 전파를 분석해서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되겠고요. 이 중간에 있는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 이렇게 회전하고 해서 비춰주는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는 빛을 통해서 반사해서 아주 짧은 시간 굉장히 수많은 포인트에다가 빛을 쏴서 돌아오는 빛을 탐지해서 그 물체의 형태라든가 어느 정도 거리에 무엇이 있는가를 파악하게 됩니다.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두워서 카메라 센서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두웠기 때문에 사람을 구별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 라이다하고 레이더 센서는 분명히 동작했어야 되는데 동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버의 당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버의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우버의 자율주행차의 모습입니다. 볼보 XC90을 중심으로 만든 차량인데요. 루프 상단에 라이다라는 벨로다인에서 제조한 거죠. 벨로다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라이다 센서의 거의 최고봉이 있는 가장 유명한 회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라이다 센서가 있고요. 이렇게 라이다 센서 밑에 카메라 센서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앞에 전방을 3개 보고 있고요. 양옆에 좌우에서 2개 있고요. 후방을 보는 카메라 2개에서 총 7개의 카메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범퍼 내부에 레이더 센서가 숨겨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개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당시에 왜 비도 오지도 않았고 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복잡한 도시도 아니었고 여러 장애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레이더 센서가 전체적으로 다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가까이 근접했을 때 이미 카메라 센서도 파악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자율주행차가 아무 동작도 하지 않느냐 원인을 따져볼 것 같으면 첫 번째 이제 센서의 이상이라고 볼 수 있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센서라고 하면 이렇게 레이더, 카메라 센서 이렇게를 들 수 있는데요. 이 3개가 다 동작하지 않았다고 보긴 참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공교롭게 이 3개 센서들이 다 동작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힘들 상태였을 것 같고요. 또한 이 각종의 센서들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이 도메인 컨트롤러가 하는 데 있는데요. 이 도메인 컨트롤러,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이 담당하는 부분이 엔비디아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엔비디아의 중간에 도메인 컨트롤러가 받아들인 센서 데이터를 제대로 처리 못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각종 센서들에서 파악하고 처리한 도메인 컨트롤에서 프로세싱한 이런 정보들을 처리하는 것은 우버의 개발자가 소프트웨어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각각 처리하는 프로그램 로직상의 오류, 실수 이런 것들로 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파악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사망하게 이르렀기 때문에 이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자율주행차를 운영하는 우버사에게 물어야 될 건지, 물론 이 우버사가 고용한 오퍼레이터가 정확하게 전방 주시를 안 하고 있었다는 부분에서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율주행차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텐데요. 이런 자율주행차의 실수, 우버의 실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는 회사의 실수, 프로그램의 실수, 센서의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 원인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되겠고요. 또한 이 자율주행차들이 일반 도로에, 실도로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게 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아주 혹독한 인증 테스트를 통해서 합격하고 통과했을 경우에만 이 차량들을 실도로에서 운행하는 어떤 그 법적 제재, 조치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